부동산 매수에 대한 부부의 극한 대립. 나는 벼락거지일까? 현명한 걸까?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보, 이제 우리 집 하나 사야 해. 지연은 식탁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남편에게 돌려보였다. 화면에는 전세 계약서와 만료일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결혼 18년 차 48살의 지연과 53세의 민수는 이제껏 전세로만 살아왔다. 4번의 이사, 3번의 계약 연장. 그동안 모은 돈으로 이제는 작은 집이라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지금은 기다리자. 정부가 곧 규제 풀 거야. 민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보다는 기대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지연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이라는 말이 어느덧 18년이 지났고 그 사이 집값은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올라가 있었다. 당신은 맨날 그 소리야. 기다리면 뭐가 달라지는데? 여보, 지금은 시장이 불안정해. 섣불리 움직였다간 큰일 나. 그날 저녁 TV 뉴스에서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2025년 6월 27일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원천 차단한다는 내용이었다. 봐. 이거 봐. 지연이 리모컨을 들어 볼륨을 높였다. 화면 속 기자는 침착한 목소리로 대출 규제 강화의 배경과 의미를 설명하고 있었다. 정부가 이렇게 규제하니까 오히려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우리 같은 실수요자들은 지금 아니면 평생 못 사.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불안과 초조함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민수는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지금 대출문이 막히고 있어. 우리가 들어가기엔 너무 늦었어. 더 기다려야 해. 더 기다리면 뭐가 나아진다는 거야? 대출 한도는 줄어들고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집값이 오른다고? 지금은 거품이야. 터지면 우리가 다 뒤집어 쓰는 거라고. 거품? 당신은 5년 전에도 그 소리 했잖아. 그 사이 우리가 볼 수 있던 집은 전부 손 떠났어. 식탁 위에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도 함께 차가워졌다. 지연은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나는 더 이상 못 기다려. 이사 다니는 거 지쳤어. 제발 이번엔 결정 좀 하자. 지연아, 결정은 신중하게 해야 돼. 이건 우리 인생이 걸린 문제야. 그래서 더 빨리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니야?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멀리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그들도 우리처럼 싸우고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부동산 앱을 열었다. 매물 목록을 하나씩 넘기며 가격을 확인했다. 작년보다 2억이 올랐다. 재작년보다는 3억 이상이었다. 손가락이 멈췄다. 화면 속 아파트는 그녀가 꿈꾸던 곳이었다. 하지만 가격은 현실이었다. 여보, 이것 좀 봐. 민수는 신문을 펼친 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뭔데? 이 집 작년에 우리가 봤던 데야. 2억 올랐어. 2억. 그러게 내가 뭘 했어. 거품이라니까. 거품이 2억씩 올라? 이게 거품이면 우리는 평생 거품도 못 잡는 거야.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수는 신문을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봤다. 지연아, 진정해. 우리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차근차근? 당신이 차근차근 생각하는 사이에 우리는 계속 뒤처지고 있어.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말없이 저녁을 먹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식탁을 채웠다. 지연은 남편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민수는 아내가 너무 조급하다고 생각했다. 서로의 생각은 평행선을 그었고 그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밤 지연은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옆에서 민수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집 이야기만 나오면 싸우게 됐을까? 예전에는 함께 웃으며 미래를 그렸는데 지금은 미래 때문에 싸우고 있다. 핸드폰 화면이 켜졌다. 친구의 메시지였다. 너희는 집 샀어?
우리는 이번에 계약했어. 대출 막히기 전에 서둘렀지. 지연은 답장을 하지 않았다. 화면을 끄고 다시 천장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집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안정이었고 미래였고 가족이 함께 뿌리내릴 곳이었다. 전세 만료일은 석 달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정부의 규제 발표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지연은 매일 부동산 뉴스를 확인했다. 시장은 혼란스러웠다.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가 뚝 끊겼다는 보도가 나왔고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로 북적인다는 기사도 있었다. 여보, 거래가 줄었다는 건 물건이 줄어든다는 거야. 지금 빨리 움직여야 해. 일요일 아침 지연은 부동산 중개소 여러 곳에 전화를 걸어놓고 민수를 설득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 여보, 이것 좀 봐. 대출 한도 막혀서 실거래가 급감했대. 지금 시장은 얼어붙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야 한다는 거잖아. 다들 못 들어갈 때 우리가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들어가려는 가격대는 대출이 안 돼. 자금 마련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 민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지연은 답답함에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 전세 만료되면 집주인이 2억 올려달래. 그것도 못 구하면 이사 가야 하는데 이사 갈 데도 없어. 알아, 나도 알아. 그래도 지금은 아니야. 만약 금리가 오르면 우리 부담이 더 커져.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 같은 지점을 맴돌았다. 지연은 지금을 외쳤고 민수는 나중을 말했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지연은 혼자 아파트 단지를 둘러봤다. 중개인이 안내한 집은 생각보다 낡았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화장실 타일은 곳곳이 금이 가 있었다. 하지만 가격은 만만치 않았다. 요즘 이 가격도 싼 거예요. 작년 같았으면 이것도 못 봤죠. 중개인의 말에 지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이게 싸다니.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을 쓰는 건데 이게 싸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집 봤어. 그냥저냥이야. 근데 중개소 사장님이 그러는데 다음 주에 또 규제 나온대. 또? 민수의 목소리에 놀람이 섞였다. 응. 10월에 큰 거 나온다고. 조정 대상 지역 묻고 규제 더 강화한대. 전화 너머로 민수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것 봐. 정부도 지금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더 기다려야 해. 당신은 정말 답답해. 규제가 더 나온다는 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못 들어간다는 거야. 지연아, 진정해.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지연은 전화를 끊었다. 거리를 걷는데 눈물이 났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누군가는 웃으며 걷고 누군가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하지만 지연에게 세상은 무겁기만 했다. 일주일 뒤 뉴스에서 정부의 1015대책이 발표됐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고 전매 제한이 강화됐다.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지정되면서 시장은 더욱 얼어붙었다. 봐. 내가 뭘 했어. 규제가 더 심해지고 있잖아. 지연은 TV 리모컨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소리쳤다. 민수는 뉴스를 지켜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는 실수요자야. 실거주 요건은 우리한테 해당 안 돼.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규제가 심해지면 시장이 얼어붙고 그럼 우리가 팔 때도 못 파는 거야. 그러게. 그래서 지금 사면 안 되는 거야. 당신은 진짜 이해를 못하는구나. 지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민수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그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렸다.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 없었다. 아내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두려웠다.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붓고 빚까지 지고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라면 어떡하나. 밤 지연은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부동산 카페에는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글이 가득했다. 지금 사야 할까요? 남편이 반대해요. 규제 때문에 못 사겠어요. 모두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한 게시글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 부부는 결국 샀습니다. 남편이 끝까지 반대했지만 제가 밀어붙였어요. 지금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안 샀으면 평생 후회했을 것 같아요. 지연은 댓글을 읽었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모두가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었다. 하지만 누구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민수에게 말했다. 나 혼자라도 준비할게. 당신이 안 하면 내가 할게.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무슨 소리야? 청약 통장 확인하고 대출 알아보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볼 거야. 지연아, 우리 같이 해야지. 왜 혼자 하려고 해? 당신이 안 움직이니까. 지연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민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력감을 느꼈다. 결혼 18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지연은 은행 상담실에 앉아 있었다. 창구 직원은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다. 고객님 소득으로는 최대 4억 5천까지 가능합니다. 남편분과 공동 명의로 하시면 6억까지 가능하고요. 6억이요? 그럼 우리가 보는 집은? 금액이 좀 부족하실 것 같네요. 요즘 규제 때문에 한도가 많이 줄었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 현실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청약 통장과 적금 통장. 20년 가까이 모은 돈이었다. 이것까지 합치면요? 직원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전체 7억 정도 되시겠네요. 그래도 요즘 시세로는 조금 부족하실 수 있어요. 지연은 한숨을 쉬었다. 18년을 모았는데도 부족하다니. 은행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지연은 부동산 중개소에 들렀다. 중개인은 태블릿으로 매물을 보여주었다. 이 집은 어때요? 8억 2천. 협상 여지 있어요. 좀 낮출 수 있을까요? 글쎄요. 요즘 집주인들이 안 내려요. 오히려 올리려고 하죠. 지연은 매물 사진을 보았다. 그녀가 꿈꾸던 집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현실은 꿈과 달랐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수는 없었다. 지연은 혼자 거실에 앉아 서류를 펼쳤다. 대출 한도, 이자율, 상환 계획.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뒤섞였다. 그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가능성을 따져봤다. 이게 되긴 하는 건가?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민수가 들어왔다. 그는 거실에 앉아 있는 지연과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보았다. 그게 뭐야?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민수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대출 상담 내역서, 청약 당첨 확률표, 아파트 매물 정보.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가 모르게 이런 걸 알아봤어? 당신이 안 움직이니까 나라도 해야지. 왜 나랑 같이 상의 안 해? 이건 우리 둘의 일이잖아. 상해? 당신은 맨날 안 된다고만 하잖아. 민수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는 소파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지연아, 나는 우리가 위험한 길로 가는 것 같아서 걱정되는 거야. 위험? 지금 안 하는 게 더 위험해. 전세금은 오르고 집값도 오르는데 우리만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만약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 빚만 남고 집값은 떨어지면? 지연은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럼 당신은 평생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두려운 게 아니라 신중한 거야. 신중한 척하면서 도망가는 거지. 말이 끝나자마자 지연은 후회했다. 하지만 이미 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었다.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내가 도망간다고? 그래, 도망가잖아. 알았다. 민수는 일어섰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지연은 거실에 혼자 남았다. 그녀는 테이블에 머리를 묻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며칠 뒤 지연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지연아, 집은 알아보고 있어? 응, 엄마. 근데 민수가 반대해서. 뭐? 왜 반대해? 지금 안 사면 언제 사? 민수는 지금이 위험하대. 위험?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못 사. 너 생각 좀 해.
전화를 끊고 나서 지연은 더 혼란스러웠다. 엄마의 말도 맞는 것 같고 민수의 말도 맞는 것 같았다. 하지만 둘 다 맞을 수는 없었다. 반면 민수의 부모는 정반대였다. 민수가 부모님께 전화했을 때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수야, 사지 마라. 시장이 너무 과열됐어. 기다려. 아버지, 근데 지연이는? 여자들은 몰라. 집 사는 게 얼마나 큰 결정인지. 신중하게 해야 해. 민수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고령의 부모님 조언도 아내의 주장도 모두 자신을 압박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지연은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너무 강압적이었나? 민수의 입장도 이해해야 하는데.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전세 만료일은 2달 앞으로 다가와 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너무 소극적인가? 지연의 말도 맞는 것 같다. 하지만 만약 잘못되면, 우리 가족이 무너지면 그 책임을 내가 질 수 있을까? 두 사람은 평생 우리가 이렇게 안 좋을 수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극하게 대립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침묵이 길어졌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상담 받아볼까? 상담? 부동산 상담 말고 부부 상담. 민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는 아내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우리가 그 정도까지? 난 모르겠어.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같은 생각이었다. 집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멀어질 줄 몰랐다. 상담센터의 조용한 방. 상담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두 분,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세요?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는 집 문제로 싸워요. 계속. 매일.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민수 씨는 어떠세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는 제가 결정을 못 내려서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두렵습니다. 무엇이 두려우세요? 잘못된 선택을 할까 봐요. 우리 가족이 무너질까 봐요. 지연은 남편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다. 그녀는 그동안 민수가 단순히 우유부단하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도 두려워하고 있었다. 다만 그 방식이 달랐을 뿐이었다. 상담은 1시간 동안 이어졌다. 두 사람은 서로의 입장을 들었다. 지연은 불안정한 전세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아이의 미래가 얼마나 걱정되는지 말했다. 민수는 경제적 부담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못된 결정이 가져올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지 말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올 때 두 사람은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전세 만료일은 다가오고 있었고 결정은 내려져야 했다. 우리 한 번 더 집 보러 갈까? 지연의 제안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같이 가보자. 다음 주말 두 사람은 함께 아파트를 보러 갔다. 중개인이 안내한 집은 8억 5천이었다. 지연과 민수는 집 안을 둘러봤다. 거실은 넓었고 방도 3개였다. 고등학생인 아이에게 방을 주고 부부를 위한 취미 방도 가능했다. 어때요? 중개인이 물었다. 지연은 민수를 바라봤다. 민수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조금 생각해 볼게요. 집을 나와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았다. 지연이 먼저 말했다. 나는 좋던데. 나도. 근데 돈이 문제야. 우리 자금으로는 부족해. 대출을 더 받아야 하는데 그럼 이자 부담이 커져. 지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알아. 근데 전세금도 올라. 어차피 부담은 늘어나는 거야. 하지만 전세는 언젠가 돌려받잖아. 대출은 우리가 갚아야 해.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됐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다. 걸어가는 동안 말이 없었다. 며칠 뒤 지연은 계약금을 준비했다. 친정 어머니에게 돈을 일부 빌렸고 적금을 깼다. 그녀는 민수에게 말했다. 나 계약하려고. 뭐? 그 집. 계약금 준비했어.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내가 동의했어? 당신은 계속 생각만 할 거잖아. 나는 더 못 기다려. 지연아, 이건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그럼 같이 결정하자고 했잖아. 근데 당신은 계속 안 된다고만 하고. 민수는 주먹을 쥐었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이걸 동의하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 당신이 너무 서두르고 있어. 서두르는 게 아니야. 현실을 보는 거야. 현실? 당신이 보는 건 불안뿐이야. 말이 끝나자마자 두 사람 모두 멈췄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당신은 나를 이렇게 생각했어? 불안한 사람이라고? 그게 아니라. 됐어. 나 혼자 할게. 지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민수는 거실에 주저앉았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다음 날 지연은 중개소에 연락했다. 계약하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가능해요? 네, 내일 오후 2시에 오세요. 계약금 준비하시고요. 전화를 끊고 지연은 깊은 숨을 쉬었다. 떨렸다. 두려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지연에게 다가갔다. 지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제발. 이렇게는 안 돼. 지연은 남편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있었다. 당신은 뭘 원하는데? 계속 기다리기만 할 거야? 나는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고 싶어. 후회 안 할 선택? 그런 게 어딨어? 뭘 해도 후회는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지금 결정하는 거야. 그래도 함께 결정해야지. 당신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지연은 눈물을 닦았다. 그럼 당신도 좀 움직여줘. 나만 애쓰지 말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일 같이 가자. 계약하기 전에 우리 함께 한 번 더 보자.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중개소로 향했다.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중개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계약금 준비되셨죠?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지연은 펜을 들었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민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잠깐만요. 중개인이 고개를 들었다. 네? 우리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니, 오늘 계약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집주인이 기다리고 있어요. 민수는 지연을 바라봤다. 여보,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제발. 지연은 펜을 내려놓았다. 그녀도 떨리고 있었다. 두려웠다. 이게 맞는 건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다시 연락드릴게요. 두 사람은 중개소를 나왔다. 거리를 걸으며 민수가 말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우유부단한 것 같아. 아니야.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밀어붙였어.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였다. 우리 이혼할까? 지연의 말에 민수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다. 뭐? 우리 진짜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민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나도. 집 하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집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문제지. 응.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남편의 눈을 보았다. 그 안에서 자신과 같은 두려움과 불안을 보았다. 우리 어떻게 할까?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일단은 전세 연장하자. 집주인한테 부탁해보고. 그리고 우리 천천히 다시 알아보자. 같이. 집값이 더 오르면?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하자. 지금 중요한 건 우리야. 지연은 눈물을 흘렸다. 민수가 그녀를 안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집주인은 전세 연장을 거부했다. 2억을 올려주거나 나가라는 조건이었다.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시장은 더욱 복잡해졌다. 규제 지역 내 전매 제한, 갭 투자 제한, 이 모든 것이 개인의 선택을 압박했다. 2억을 어떻게 구해?
지연은 통장을 들여다봤다. 모자랐다. 턱없이 모자랐다. 다른 전세를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민수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이사를 준비해야 했다. 집을 사는 건 또다시 미뤄졌다. 그날 밤 지연은 계약서를 꺼내봤다. 서명하지 않은 계약서. 그 위에는 이혼 서류 샘플이 검색 기록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됐구나.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다. 지연아, 너희 집 샀어? 아니, 못 샀어. 왜? 요즘 다들 사던데. 우리는 복잡해. 그래도 빨리 사. 늦으면 진짜 못 사. 전화를 끊고 지연은 한숨을 쉬었다. 모두가 조언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했다. 석 달이 흘렀다. 지연과 민수는 새로운 전세집으로 이사했다. 이전보다 작고 낡은 집이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전세금 안에서 구한 최선이었다. 이사 첫날 밤 두 사람은 박스 더미 사이에 앉아 있었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우리 잘한 걸까? 지연의 물음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도 확신이 없었다. 모르겠어. 근데 우리는 함께 있잖아. 지연은 남편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다. 응. 우리는 함께 있어. 며칠 뒤 지연은 이전에 계약하려던 아파트 시세를 확인했다. 1억이 올라 있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보지 말걸. 하지만 이미 봤다.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다. 민수도 뉴스를 봤다.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계속 올랐다.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몰리면서 특정 지역은 폭등했다. 대출이 막히자 전세 수요가 늘었고 전세가도 덩달아 올랐다. 우리가 샀어야 했나? 민수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은 친정어머니와 통화했다. 엄마가 그렇게 말했잖아. 사라고. 이제 어떡하려고. 엄마 그만해. 이미 지나간 일이야. 지나간 일? 이게 지나간 일이야? 내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지연은 전화를 끊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엄마, 나 괜찮아. 우리 잘 살고 있어. 무슨 소리야? 그 좁은 집에서. 엄마.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만해. 제발. 나 지금 힘들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했네. 전화를 끊고 지연은 눈물을 흘렸다. 모두가 그녀를 탓하는 것 같았다. 왜 사지 않았냐고. 왜 그 기회를 놓쳤냐고. 민수는 회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민수야, 너 집 안 샀어? 요즘 다들 사던데. 응, 못 샀어. 왜? 기회였는데. 복잡해서. 동료들은 고개를 저었다. 아깝다. 이제 더 오를 텐데.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설명해봐야 소용없었다. 아무도 그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했다. 퇴근 후 민수는 예전에 살던 동네를 지나갔다. 그들이 보았던 아파트 단지였다.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저 안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할까? 그들도 우리처럼 고민했을까?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단지를 바라봤다. 문득 깨달았다. 집은 중요했다. 하지만 집이 전부는 아니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연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좁은 부엌, 낡은 싱크대. 하지만 그곳에서 밥을 짓는 아내의 뒷모습이 민수에게는 소중했다. 여보. 지연이 돌아봤다. 왔어? 밥 거의 다 됐어. 고마워. 뭐가? 그냥. 우리 함께 있어줘서. 지연은 아무 말도 없었다. 저녁을 먹으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다. 지연은 집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대신 자녀 이야기, 일상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이번 주말에 놀러 갈까? 민수의 제안에 지연이 고개를 가로젓는다. 아니 좀 쉬고 싶네.
현실은 여전히 무거웠다. 뉴스에서는 연일 부동산 소식이 나왔다. 집값 상승, 전세난 심화, 정부 대책 무용론. 모든 것이 그들을 압박했다. 어느 날 지연은 계약하려던 집이 팔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10억에 팔렸다고 했다. 그녀가 보았을 때보다 1억 5천이 오른 가격이었다. 결국 우리가 못 산 집을 누군가는 샀네. 지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민수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다. 괜찮아.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거야. 우리 길? 그게 뭔데? 모르겠어. 근데 함께 가는 거. 지연은 남편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눈물의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어느 저녁 민수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지연은 설거지를 하며 중얼거렸다. 이제 민수에게 말해야 하나? 민수가 주방으로 오며 물었다.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밤 지연은 풀지 못한 짐이 잔뜩 있는 작은 방 앞에 섰다. 원래는 아이 방으로 쓰려고 했지만 지금은 창고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다. 이 넓은 땅에 내 집 하나가 없다니. 눈물이 흘렀다. 새벽 민수는 잠에서 깼다. 옆에서 지연이 자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살아있었다. 함께 있었다. 정부의 정책은 계속 변했다. 시장도 요동쳤다. 집값은 올랐고 대출은 막혔고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다. 지연과 민수는 아직도 집을 사지 못했다. 언젠가는 살 수 있을까?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함께 걸어갈 것이다. 집이라는 물리적 공간보다 중요한 건 함께 나눈 삶이고 정부 규제와 시장 흐름이 아무리 격변해도 인간관계의 토대가 없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배웠다. 어느 일요일 아침 세 식구는 식탁에 둘러앉아 아침을 먹었다. 좁은 집이었지만 따뜻했다. 아니 따뜻하다고 생각했다. 지연이 이 말을 하기 전까지 우리 이혼하자. 부동산 매수에 관한 의견이 다른 부부의 갈등과 극복하지 못한 차이.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